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생명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연휴 첫째 날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연휴를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 한글날인 만큼 한글의 소중함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주식 부분에 있어서 이 연말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 대주주 요건 강화 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뭐 이전에도 추석 이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투자 심리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죠? 대통령의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의 동영상을 한번 업로드한 적이 있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로 한 내용, 이 부분을 가지고 업로드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이 직계 좀비적 합산에서 한 종목에 3억 이상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시장에 핫한 이 수급과 관련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대주주 판단 특수관계인 범위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본인의 기준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뭐 남편 며느리 뭐 다 지금 속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흐름들로 그리고 한 종목당 3억 이상의 보유를 했을 경우에 이제 양도세를 부과받는 흐름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주주 양도세 조건 속에서 저렇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을 포함한 이유는 사실 일정 정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 편법 증여나 또 차명 보유를 통한 탈세, 뭐 일명 절세를 막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저런 직계진비속을 포함시켰었던 이유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그 기준이 큰 금액이었을 때인데 이 3억이었을 경우, 그죠? 3억이었을 경우에는 뭐 저렇게 그 직계존비속을 전부 다 합쳤을 경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세제 혜택은 사라져가고 증세는 늘려가는 방향입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사라져가고 세수 확대를 위한 증세 이수단으로 진행 중이고 22%에서 33%의 양도세를 내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행대로 유지되는 흐름으로 간다면 직계 좀비속 합산 한 종목에 3억 이상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 얼마만큼의 연말에 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뭐 10조 정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대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금액이 뭐였죠? 전년도까지 10억이었다가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 12월 31일 기준, 그리고서 내년 4월 1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3억 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순차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년 12월 달에 개인들의 순매도 규모를 보게 되면 이제 작년도에 15억에서 10억으로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많은 쪽,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50억에서 40억으로 내려오는 그런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매물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부분이 적고, 그죠? 해당 투자가가 적고 또 그 속에서, 그죠? 그 절세나 이 탈세, 이 부분을 위해서 다 팔았다가 다시 살기가 어렵잖아요. 저 정도 규모를 갖고 한 종목에 이 매매를 하는 대상자에게는. 그런데 3억은 일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잡힐 수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 주식하는 인구가 대략적으로 600만 명인데 그거에 대한 비율로 치면, 그죠?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과세가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그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거기다가 또 일반 개인 투자가들, 뭐 소액 투자가들, 한 5천만 원 이하의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는 거기 그 양도세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죠? 사실 또 그런 분들이 많고, 그죠? 그런 일반 개인 소액 투자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나에겐 해당이 없고, 저렇게 돈 많게 한 종목에 3억 이상 이 보유한 돈 많은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거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그죠? 그 많은 가운데에서 수익을 벌었다면 일정 정도 세금을 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람, 그 돈이 많고 그러한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올라갈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큰 금액이 한 종목에 3억 이상을 보유한 부분이라면 금융자산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주식 그 금액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큰 손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게 되면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주식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갖고 가게 되고 그런 심리가 기울어지면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면 매도가 매도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왜? 돈 많은 저 피하려고 하는 금액에 이 매도가 나오네. 그러면 나도 일단 매도하고 다시 사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불면서 주가가 하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일정 정도 피해를 보는 건 그네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다시 뭐 밑에서 더 싸게 많이 사면 되니까 나중에. 그런데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특히 비투를 하시는 개인 투자가 소액 투자가들 또 증권사에서 신용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 한정된 자산을 갖고 있는 소액 개인 투자가들은 더 내려왔을 때 오히려 신용장고 마진콜 당하고 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자산이 밑에서 가격이 더 좋은 가격이 내려오면 뭐합니까?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그죠? 소액 주주란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죠? 일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 한 종목에 3억 이상 갖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이 대주주 요건 강화를 반대하는 거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소액 주주한테 간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정부의 목적이 지금 오직 세수 증대입니다. 사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하잖아요.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다에게. 그죠? 그리고 공제 금액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을 매기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이제 앞으로 2023년 이후부터는 1억을 벌면 5천 공제 받고 5천에 20% 1천만 원 양도세 내는 거에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올라갈 때 저렇게 세금을 내면 여러분들이 1억에서 1억을 손해 봤다. 그죠? 그러면 그 세금 그러면 1억 손해 본 거에 1천만 원 정도 돌려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식이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마음 편히 올라가서 수익 내는 겁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죠? 공포와 불안 그죠? 이런 것들을 싸워 이겨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그죠? 일부 세금을 낸다는 거 인정합시다.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방향이라면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2023년부터 다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다 하기로 했다면 지금 10억에서 3억으로 굳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 구하기도 3억은 엄청나게 적은 액수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연자제의 개념을 가지면서 본인 기준 장인어른한테 주식 보유 때문에 장인어른이 보유한 주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부과해야 된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들 딸에게 그죠? 며느리에게 너 이거 이 주식 보유하고 있냐? 이거 다 체크하고 다녀야 돼요. 하다못해 별거 중인 남편이나 아내 지금 뭐에 싸워가지고 헤어질까 말까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유 확인해야 되냐고요. 알려나 줄까요? 그래서 몰라서 양도세를 내야 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 대주주 요건은 지분의 25%예요. 내국인 대주주 요건은 3억 원이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외국인 대주주 요건 내린다 지분 비율 내린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국내 주식 팔구가 나가겠다. 그 주식 급락 폭락할까봐 못 내린 거예요. 외국인한테는 그렇게 쩔쩔매면서 내국인한테는 세금 거두려고 그죠? 퍽퍽 내리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 공매도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영상 업로드할 때 공매도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이런 불공평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시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대주주 요건과 내국인 대주주 요건 이거 역차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 그렇게 세금 어디다 펑펑 쓰는 건 쓰면서 그죠? 그건 안 된다. 그러면 3억 원 이상 한 종목당 보유한 부분을 대주주로 인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걷겠다고 고집한다면 국가가 인정한 거잖아요. 대주주라고. 그럼 대주주 대우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 3억 보유를 대주주로 인정하려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려면 대주주라며요. 그러면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그죠? 대주주가 반대하면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의 대주주라도 반대하면 그 지분이 어떻더라도 블록들이나 유상증자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줄 겁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죠? 하룻밤새 마이너스 15% 18% 블록들이 한다고 그죠? 이번에 두산 피어셀도 마찬가지고 하룻밤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급락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예전에 셀트리온도 5% 7% 블록딜 하면서 박살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거 다 개인 투자가들 소액주주들의 피해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종목당 3억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는 내게 한 거라면 대주주만큼의 지분, 대주주만큼의 입김, 대주주만큼의 권리 이런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액주주로서 마음고생으로 돈 벌면 숟가락 얹어서 세금 매기자는 속셈 그거 아니에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죠?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걸 검토해야 되냐? 당연한 거를 사실 위헌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죠? 왜 개개인의 투자 부분을 연자제를 통해서 합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몇십억이었을 땐 그죠? 정말 몇십억을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대주주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죠?
몇십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3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을 많이 보유한 정도지.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 기준으로 200만 원 가격 정도 되는 거 몇 주 보유하는 겁니까? 3억이면. 그죠? 몇 주, 200만 원짜리 주식 몇 주 보유하는 거예요? 3억이면. 그게 전부 다 대주주면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하는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대주주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7일 날 정부에게, 그죠?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응원을 당부하면서 세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소액 투자자들의 유혹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부동산 잡겠다고,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그 유동성의 물꼬를 또 주식시장으로 부어준 거 아닙니까? 물꼬를 그쪽으로 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K니들 지수니 뭐니 하면서 뭐예요? 바람의 방향을 자꾸 주시장으로 불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정부가. 오히려 K니들 지수 발표하고 나서부터 BBIG 주가들이 떨어진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필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여권들이 뭐 국감이고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뭐 엇나가는 시 입질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2023년부터 대주주와 소액주주 상관없이 과세를 할 거라면 지금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서 뭐 거기서 대단한 세금을 걷겠다고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그죠? 모든 뭘 하려면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받는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동도 위축이 되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중산층이, 그죠? 이제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없고 그나마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죠? 그나마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서민들이 무슨 수단으로, 무슨 방법으로 내 아들, 딸들에게, 그죠?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소득을 벌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길 다 차단해 놓으면 결국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하나도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에서 다른 거는 다 코로나19로 제한하면서 이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그죠?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에 따라서 그거 어차피 대주주, 소액주주 다 과세하는 2023년까지 유예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껏 코로나19 이후 개인들이 주 매수 세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주구장창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수급적 요인의 투자 심리가 깨져서 이것에 대한 수급적 요인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그죠? 작년 말에, 그죠? 코스피에서 12월 달에 3조 8천억이, 그리고 코스닥에서 약 1조가 15억에서 10억으로 이 기준이 내려오면서 5억 내려오면서 뭐예요? 약 5조의 매물이 12월 달에만 터져 내려왔는데, 물론 11월 달에도 나왔죠, 매도가. 그런데 10억에서 3억으로 가면 7억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 5조보다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건데
이번에는 개인 투자가 또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뭐 소액 자산 분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3억 이상도 많아졌을 거라고요. 그럼 저는 10조 이상이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부담을 엄청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자면 내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안이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나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 한 종목당 3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니고 그게 해당되는 사람들의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 도미노 하락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해외 시장이 좋아도 그죠? 투자 심리가 훼손당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가가 압축화가 되고 단기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락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무겁게 끝나네요. 저는 개인 투자가들의 흐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그죠? 정부가 또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